계기판은 풀 LCD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구성은 일반적인 계기판과 마찬가지여서 두 개의 둥근 계기, 그리고 안쪽에는 다양한 정보를 선택해 표시할 수 있는 다기능 디스플레이가 표시가 됩니다. 왼쪽이 속도계 버튼, 그리고 오른쪽이 엔진 회전계 버튼인 것은 볼보차의 특징 중에 하나죠. 스티어링 휠의 스포크 뒤에는 수동 모드 변속할 수 있는 변속 패들이 양쪽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에 달려있는 패들이어서 스티어링 휠을 돌리는 도중에도 변속을 할 수가 있고요. 수동 모드는 이제 D 위치에서도 사용을 할 수 있지만은 기어 레버를 D 위치로 놓고 있을 때 한 번 더 당기면 매뉴얼 모드가 선택이 됩니다. 매뉴얼 모드를 선택을 하면은 패들로도 변속을 할 수가 있고, 이 기어 레버를 왼쪽 오른쪽으로 밀어서 또 변속이 가능합니다. 안쪽으로 당기면 마이너스, 바깥쪽으로 밀면 플러스가 되는 거죠. 전자식 기어 레버는 상당히 길이가 짧습니다. 손으로 쥐었을 때는 권총의 그립처럼 손에 딱 들어오는 그런 사이즈고요. 앞으로 밀고 뒤로 당기면 선택이 되는 그런 식입니다.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는 그런 타입이어서, 예를 들어서 드라이브 모드인 상태에서 한 번 앞으로 밀면 뉴트럴, 그리고 한 번 더 앞으로 밀면 후진 위치로 들어가게 됩니다. 반대로 후진 위치가 들어갔을 때는 두 번 당겨줘야 드라이브 위치로 들어가게 되죠. 어느 위치에서든 레버 뒤에 있는 P 버튼을 누르면 주차 위치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그리고 오토 홀드 기능 선택할 수 있는 버튼이 들어있고요. 엔진은 4기통 2000cc 가솔린이고요. 터보가 달려 있습니다. 최고 출력 190마력이고요. 최대 토크는 30.6kgm입니다. 최대 토크가 나오는 구간은 1400rpm부터 시작을 합니다. 낮은 rpm부터 높은 토크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특별하게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4기통 엔진이 가로로 배치가 되어 있고, 비교적 엔진룸의 여유 공간이 조금 있는 편입니다. 기본적으로 엔진이 낮게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차체 앞쪽 구조는 약간 낮은 위치에 오는 충격을 받아낼 수 있도록 뼈대가 비교적 낮은 위치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타이어는 피렐리 P0고요. 타이어 사이즈는 23550R19, 19인치 휠이 달려 있고요. R 디자인에 포함되어 있는 5스포크 디자인의 휠을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가솔린 엔진과 디젤 엔진을 선호하는 그런 사람들이 좀 차이가 있는데요. 지금 타고 있는 이 모델은 2000cc 가솔린 엔진 모델입니다. 엔진 부분들을 설명드릴 때에도 말씀드렸지만 최고 출력은 190마력이고요. 최대 토크는 30.6kgm입니다. 일반적으로 비슷한 배기량을 가진 디젤 엔진에서는 이제 보편적인 고성능이 아니고 일반적인 모델의 경우에도 30kg 중후반대, 조금 성능이 더 높은 편에 해당되는 모델은 40kg대의 토크를 발휘를 하는데요. 그런 점을 감안을 했을 때에는 가솔린 엔진의 토크가 상대적으로 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차 같은 경우에는 일상적인 주행에서 쓸 때에는 이렇게 토크의 부족함을 크게 느끼지 않을 정도로 시원시원하게 초반 가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 지름은 이 정도 차 크기에 걸맞을 정도의 작은 지름의 스티어링 휠을 쓰고 있습니다. 림의 단면은 거의 완전한 원형에 가깝고요. 림 굵기는 비교적 굵직한 편입니다. 쥐었을 때 좀 손에 좀 넉넉하게 와닿는 그런 느낌을 줍니다.
엄지손가락이 닿는 부분은 살짝 파놓았고요. 그 위쪽으로 조금 돌출을 시켜놔서 손에 쥐는 부분만큼은 잡는 느낌을 확실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손으로 많이 쥐는 부분만 타공을 해놔서 조금 더 잡는 느낌을 더 좋게 만들고 있고요. 주행 중에 스티어링 휠로 전달되는 진동은 이렇게 자극적이지 않습니다. 꾸준히 어느 정도 진동은 올라오긴 하지만은 날카로운 느낌이 없이 좀 부드럽게 필터링이 돼서 전달이 되고 있고요. 스티어링 휠을 돌릴 때의 느낌도 상당히 자연스럽습니다. 볼보가 전반적으로 좀 과거부터 생김새와는 좀 달리 약간 날카로운 그리고 가벼운 그런 스티어링 감각을 가진 걸로 인식이 되어 있는데요. 차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런 가벼움, 그런 느낌 속에 약간의 무게감을 더해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코너를 돌 때의 스티어링 감각은 상당히 차의 움직임을 잘 파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직관적이고요. 특히 엑셀러레이터를 어느 정도 밟으면서 코너를 빠져나가다 보면은 사륜구동 시스템이 깔끔하게 개입을 해서 필요한 만큼의 토크를 뒷바퀴로 전달을 하면서 접지력을 유지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워낙 독일 프리미엄 브랜드들이 국내에 들어오면서 AWD가 상당히 뛰어나다고 강조를 많이 한 덕분에 상대적으로 좀 묻힘감이 없지 않은데요. 볼보 같은 경우에도 앞바퀴 굴림 기반의 AWD 시스템 상당히 오래전부터 많이 투자를 해왔고 훌륭한 공급업체죠. 할덱스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를 하면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AW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일반 도로에서 또 악천후 때 주행 안정성을 높여주는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죠. 특히 이렇게 SUV 키가 크고 차체가 어느 정도 좌우로 코너에서 기울어지는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차체가 기울어지는 때 어떤 느낄 수 있는 그런 불안감들을 상쇄를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좀 더 큰 사이즈의 SUV들, 예를 들어서 XC60 그리고 또 가장 큰 모델인 XC90 그런 모델들과 비교를 했을 때 XC40은 휠베이스가 상당히 많이 짧아졌는데요. AW 시스템이 그런 짧은 휠베이스 그리고 짧은 리어 오버행이 가질 수 있는 어떤 물리적인 한계의 부분들을 또 보완을 해서 승차감을 좀 더 안정감 있고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데도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좀 더 빠른 페이스로 가속을 하거나 좀 빠르게 브레이크를 밟을 때 차체가 앞뒤가 들리거나 가라앉을 때 그런 느낌들을 좀 더 AWD 시스템이 상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하죠. 전반적인 승차감은 이 정도 크기의 SUV로서는 차분한 편입니다. 위아래 움직임이 적당히 억제가 되어 있고요. 그러면서도 억지스럽지 않은 그런 승차감을 보여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약간 좀 더 여유 쪽보다는 안정 쪽을 추구를 하면서 요철 부분에서 특정한 부분에서 조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충격을 적당히 흡수를 하고 또 적당히 차 움직임에 반영을 해주는 그런 특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운전을 하기에는 특별하게 불편할 정도의 어떤 거친 느낌들은 가라앉혀 놓은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잘한 요철을 지날 때에도 보면 요철의 느낌이 어느 정도 전달이 되기는 하는데 그 요철에서 모난 부분들은 상당히 매끄럽게 깎아내서 불쾌함을 크게 줄이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요철을 지난 다음에 서스펜션 위아래 움직임에 나머지 진동들을 거의 느낄 수 없는 그런 깔끔한
서스펜션 세팅이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4가지로 마련되어 있는데요. 4가지 중에 3가지는 프리셋이 되어 있는 그런 모드입니다. 컴포트 모드, 그리고 다이내믹 모드, 에코 모드가 있고요. 개별 설정을 할 수 있는 인디비주얼 모드가 있습니다. 저속에서는 오프로드 모드, ESP로 구동력을 최적화하는 그런 특성으로 조절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죠. 8단 자동 변속기는 변속 감각은 상당히 매끄러운 편입니다. 변속 속도는 상당히 빠른 편이고요. 직결감을 강조를 하는 그런 식의 변속 세팅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나 뭐 다이나믹 모드나 컴포트 모드에서 모두 변속할 때의 충격 그리고 변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다듬어지지 않는 느낌은 전혀 없습니다. 아주 매끄럽게 변속이 이루어지고요. 시속 100km로 달릴 때의 엔진 회전수는 1700rpm 전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속 80km에서는 6단일 때 2000rpm이고요. 7단이면은 1300rpm 정도, 8단으로 내리면은 1300rpm 정도까지 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적으로 1400rpm부터 최대 토크가 나온다고 이렇게 제어음표상에 되어 있는데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엔진 토크가 많이 부족하다라는 느낌이 들지는 않습니다. 다만 조금 가속할 때에는 어느 정도까지는 힘이 받쳐주다가 그 이후로는 어느 정도 더 시원한 가속이 필요하다고 할 때 그만큼의 힘을 내주지 못하는 면은 있습니다. 고성능 모델이 아니고 일반적인 모델이기 때문에 일상적인 주행에서 필요한 정도만큼의 토크로 가속을 뒷받침하는 것을 할 수가 있죠. 가속을 위해서 이제 엑셀러레이터를 좀 깊게 밟으면은 단계별로 아랫단으로 변속이 이루어지면서 엔진 회전수가 올라가는데요. 몇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원하는 시기에 가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전반적으로는 가속감이 나쁘지는 않은 편입니다. ADAS 기술 면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볼보죠. 사용하기가 편리하게 기능을 배치를 하고 있는 것도 볼보 차들이 가진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위급 차들에 이미 적용된 여러 기술들이 많이 반영이 되어 있고 차에서도 스티어링 어시스트가 포함된 차로 이탈 방지 기능, 그리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시티 브레이킹 시스템, 여러 가지 반자율 주행이 가능한 다양한 ADAS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버튼만 누르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작동을 합니다. 앞차와의 거리도 비교적 보수적으로 판단을 해서 속도 조절에 반영을 하고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켜진 상태에서 간단하게 스위치 한 번만 누르면은 스티어링 어시스트 기능도 작동을 합니다. 차로 이탈 방지 기능에 스티어링 보조 기능들은 메이커마다 어떤 기준이라든가 작동 방식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볼보 같은 경우에는 차로 가운데를 유지하도록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용 중에도 최대한 차로 가운데를 유지하려고 애쓰기 때문에 심리적인 안정감, 언제 벗어날지 모른다라는 그런 불안감을 조금이라도 줄여줄 수 있는 그런 세팅이죠. 그리고 상당히 부드럽게 개입을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